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물 먹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중승부대로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또 달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산프이로와 조르다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산프 사이드로 지금 배당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뭐 조르다나 요즘 이제 약간 동남아시아 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알고 있던 그냥 이제 약간 뭐 동남아 계열의 선수들이 좀 아니죠. 대거 또 용병 영입들 이번에 또 용병 제한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용병들의 팀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상당히 또 체급이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말레이시아 챔피언이죠. 이제 조르다 같은 경우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 팀들과의 매치에서 상당히 또 고전한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 또 일본 원정에서는 5전 전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가울 감독 체제로 이제 산프이로가 뭐 이제 또 개막전에서 경기를 조금 치렀었는데요. 직전 경기 때 상당히 또 공격적인 리듬감으로 바렌나를 또 3대1로 또 격파를 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상당히 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다. 뭐 신현 씨도 아시다시피 뭐 조금 좋은 멤버 구성이 또 그대로 또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이제 산프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조르다도 오늘 경기는 뭐 피게이루가 또 징계로 빠지고 뭐 하벨 징계 또 아리프 징계 또 이제 불법 기아 자원들이 또 징계로 빠졌던 여파도 좀 있고요. 뭐 베르송이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고질적인 수비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드러내는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요 경기는 2.5봐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2.5봐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고 산프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프이로도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둔다면은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또 상당히 또 크다는 점이고요. 물론 조르다도 역시 동기부여가 큽니다. 그 가운데 두 팀들의 주력 라인업이 붙는다면은 실제 이제 산프가 나카지마 빼고는 이제 풀 멤버 구성을 조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프 사이드, 오바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셀 고베와 서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빗셀 고베는 이제 그 승점 13점, 남은 두 경기와 또 상관없이 이제 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원이 또 두 경기를 6점을 또 따내더라도 실제 또 이제 또 남은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또 이제 자력으로 또 16강 진출이 또 확정이 된 경기이기 때문에 빗셀 고베는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리그 내에서 경기가 큰 의미가 좀 없다는 점이고 뭐 지난번에 이제 교토와의 또 이제 개막전 일정은 뭐 조금 무승부나 또 프랜사이드 역배까지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조금 이제 또 교토가 1대1로 또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빗셀 고베도 실제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처음입니다.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미야치로나 이런 자원들이 또 팀을 떠난 부분도 조금 아쉽고 역시 또 오사코 무토 이런 자원들의 기존 에이스들의 또 노세와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제 요시다 감독의 또 이탈 그러면서 약간 조금 변화가 조금 들어갔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물론 또 스키베 감독이 또 잘해요. 스키베 감독이 또 왔는데 워낙 또 예전에 또 산프이르를 또 어느 정도 강팀에 또 반일로 또 올려놨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감독이 또 부임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수층들의 또 노세와 이런 부분들이 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빗셀 고베는 뭐 또 슬로우 스타터의 또 면모들도 또 가지고 있다는 점들도 뭐 이제 개막하고 이제 또 아침 일정에서도 그런 부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도 후이즈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이즈 지난 시즌 이제 성남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줬던 후이즈의 영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뭐 링가드를 떠났지만 이제 송민규나 뭐 바베츠 뭐 이런 자원들 또 영입을 하면서 뭐 스쿼드 면에서 또 상당히 또 조금 좋은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죠. 물론 또 후이즈가 아직까지 1부 리그에서는 검증이 조금 안 돼 있는 친구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뭐 성남 시절 때 보여줬던 그 행보들을 약간 서울에서도 그대로 조금 전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들은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이죠. 저는 이 경기 충분히 또 서울 역배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서울도 이제 약간 승점 3점 확보를 한다면은 오늘 경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그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조금 가능한 경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뭐 두 팀들이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 라인업들을 조금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뭐 비셀고비도 이제 감독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올해 또 지금 현재 뭐 그 예전에는 이제 약간 조금 뭐 그 중원에서의 밸런스를 조금 중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스키베 감독 자체가 또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2.5버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배 플랜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요 경기도 나름의 또 방향성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또 이제 약간 서울이 조금 뭐 일본 원정에서 조금 취약하긴 해요. 근데 약간 이제 빗셀고배도 뭐 오늘 경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전 멤버들 조금 내린다면은 뭐 또 주말에 또 바렌나와의 또 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약간 조금 주목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서울 프랭 역배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스공사와 창원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양 팀들의 맞대결은 이제 또 순위를 또 넘어가지고 한국가스공사가 창원 LG를 상당히 또 잘 괴롭힙니다. 2승 2패, 2승 2패를 조금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매치업상 또 밀리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또 라거나가 있었죠. 라거나가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마레이와의 또 매치에서는 상대 또 일단 경기력들을 잘 비벼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라거나의 또 존재감이 LG전에서는 돋보이게 조금 발휘가 됐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또 라거나가 이제 또 36살, 이제 30대가 조금 꺾였죠. 30대 중반이 조금 꺾이면서 이제 약간 노쇠화가 조금 오다 보니 예전에 또 KCC 시절 때만큼의 퍼포먼스가 또 아니란 말이야. 또 라거나가 또 본인 스스로를 되게 혹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비시즌 또 필리핀 가서 또 이렇게 알바 뛰고 또 이제 또 국내 리그 또 뛰고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뭐 약간 조금 계속해서 선수 생활에 적극적으로 조금 가담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약간 이제 이 노쇠화가 어느 정도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가스공사가 뭐 보트라이트도 지금 이제 기복이 조금 심하고 득점도 조금 잘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 경기력 자체가 7연패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반면 또 창원 LG는 지금 현재 4연승의 반등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1위를 조금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심혈을 조금 기울이면서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 직전 안양 정관장과의 또 매치에서도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또 8점 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뭐 2위 정관장과의 또 격차를 조금 벌려냈다는 분위기를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전 요 경기는 이제 LG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라거나의 또 존재감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출전 시간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요 경기는 조금 LG의 퍼포먼스를 조금 좋게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LG 사이드 한번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52.5에서 지금 이제 기준점이 1점이 깎였습니다. 깎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뭐 양 팀들 자체가 지금 득점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전 요 경기는 역시 또 언더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은 발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양 팀들의 맞대결은 그렇죠. 요즘 배구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배구도 정말 조금 그랬죠. 정말 조금 만만치 않게 조금 정배당의 리듬감을 주긴 줬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접전에 관해서도 좀 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 조금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대한항공 최근에 3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정지석의 컨디션이 조금 살아났죠. 그러면서 최근의 분위기를 상당히 또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자, 올 시즌 이제 우리카드전에서는 정지석이 2경기를 출전했어요. 2경기를 조금 출전을 해가지고 뭐 4번의 맞대결은 3승 1패 또 대한항공이 또 우세를 조금 보였었는데 정지석이 출전한 경기는 2전 전승입니다. 2전 전승으로 또 3대1로 전부 다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대한항공에 조금 똥배당한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우리카드도 또 나름 또 경기력이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우카는 이제 또 무엇보다 기복이 조금 심합니다. 지금 현재로 원정에서의 그 기복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우리카드의 기복들은 조금 더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태준 세터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최근에 약간 기량적으로 올 시즌 약간 소포머 징크스 같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조금 이제 우카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가 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한태준을 또 가용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조금 변화를 조금 줬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고 가고 있는데 이승환 세터를 조금 가용했다가 그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고무적인 내용이다. 전 요기는 이제 대한항공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1.5 기준점에 지금 언어버 배당은 오버로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양 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일방적으로 조금 가져가기에는 우카도 또 역시 쌍포 조합들이 나쁘진 않죠. 아라우저도 그렇고 그죠? 알리의 또 퍼포먼스가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조금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우카가 좀 따갈려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두 팀들의 맞대결은 대체적으로 3대1이 조금 많아요. 3대1이 조금 많은 만큼 역시 또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더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역시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튼 선택을 조금 잘해 보시길 바래요. 오버도 조금 손이 가는 내용이고 대한항공 사이드로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적은 본인 스스로죠. 그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 정관장과 기업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 정말 갈피를 잃은 경기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지금 현재 이소누와 또 지금 현재로 어떤 인쿠시 이런 점들은 리시브가 또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리시브의 불안 요소가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조금 좋지 못한 플레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기업은행도 이제 임영옥의 부상 이슈는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전 흥국생명 원정에서도 깔끔하게 또 3등의 승리를 조금 거두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신시킬 정도로 최근의 경기력을 조금 잘 반영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채원 리베로도 조금 나쁘진 않죠.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박은서가 또 세터 포지션에서 조금 밸런스를 조금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약간 조금 자네트의 출전 여부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자네트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요. 과연 또 출전이 조금 가능할지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약간 반반으로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또 라인업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자네테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도 약간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아 보인다.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병이 없는 대전 정관장 어떻게 또 인쿠시를 또 용병으로 또 포함시키기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다가 빅토리아 킹켈라 또 이주아의 또 이런 높이 밸런스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블로킹 라인업에서 또 기업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용에는 조금 일방적인 그림이 조금 나올 것이다. 자네트가 안 나온다면 조금 더 원사이드가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약간 출전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 조금 향후 일정에서는 조금 또 약간 기간을 조금 더 두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렇던 부분에서 오늘 경기는 약간 일방적인 기업은행의 플레이를 조금 예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마인을 조금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혹여라도 정말 혹여라도 대전 정관장이 한 세트를 따더라도 세트당 스코어가 요즘 여자 배구가 어제도 그랬지만 10점 차, 12점 차, 이렇게 벌어지는 세트들이 왕왕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세트를 따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언더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더 고려하신다면은 좀 더 좋은 리드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네요. 먼저 또 언더를 우선순위로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폭넓게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상기를 하셔서 그런 방향성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청두룬천과 부리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청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중국 팀들이 올 시즌 이제 3월달에 이제 슈퍼리가 또 개막을 하거든요. 3월달 개막을 조금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과연 또 이제 또 아챔에 대해서 약간 지난번에 조금 버렸었어요. 그죠? 약간 여러 팀들이 조금 버렸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왜냐면 이제 아챔보다는 지금 이제 중국 슈퍼리그 상금이 또 몇백억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약간, 내용적으로 조금 깔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개막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중국 팀들이 약간 징계를 조금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대거 약간 공안과의 또 이런, 협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청두릉청과 이제 서정원 감독은 약간 결별을 했습니다. 또 비시즌 동안 서정원 감독과의 또 결별 요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변화폭도를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 요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비셀고베전도 그렇고요. 산프로전도 그렇고 청두릉청은 또 일정 수준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펠리페나 또 호물루 요런 자원들은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광주에서 뛰었을 때 상당히 또 미친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던 펠리페 또 역시 또 호물루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불이람이 또 실질적으로 이제 또 청두릉청 원정 자체가 처음이고요. 양 팀들 맞대결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이번에 또 불이람이 또 융커를 영입했습니다. 융커. 지금 이제 또 우라와에서 실패를 했죠. 우라와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고 또 니가타 가서 또 실패를 나고야 가서 또 실패를 하고 원래 또 보데글림의 득점왕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득점이 조금 좋았었는데 유난히 약간 조금 일본 리그에서 조금 적을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안 되나 이런 내용들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또 불이랑 같은 경우도 최근 약간 이제 또 아침 기준으로 원정 일정에서는 상당히 또 취약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전 요 경기는 약간 용병 퀄리티에서도 약간 조금 저는 조금 펠리페나 또 호물러가 버티고 있는 조금 저는 역시 또 청두릉청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룽청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조금 아침을 조금 포기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제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울산과의 또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청두릉청 저는 동기부여 상대 또 크다. 물론 또 불이랑 같은 경우도 지금 7위 자리로 상대 또 동기부여가 있지만은 역시 또 원정 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침 원정 3경기 동안 1무 2패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룽청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라요. 근데 약간 2.5발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향성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현재 뭐 룽청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형태로 또 운영을 조금 가져갈 거고 뭐 계속해서 또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상대 또 매경기 난타전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상대 또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또 오버로드의 컨디션도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룽청 사이드,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상하이 선화와 마치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다는 이제 또 천연 출전이죠. 아침 자체가 또 천연 출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또 마치다가 또 맞대결을 펼치는 팀들은 첫 맞대결이 많아요. 그런 내용인데 상하이 선화와의 또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가게 됐습니다. 자,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금 현재로 뭐 지금 4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뭐 두 경기를 전승을 조금 거두고 이제 남은 상황들의 경기들을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조금 뭐 리그에 약간 조금 원래 또 신경을 썼어요. 작년에도 약간 우승 경쟁을 조금 펼치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원래 또 닭공 성향을 조금 보여주는 팀입니다. 상당히 또 수비력에서의 또 문제점들 올 시즌 약간 핫탕이나 이런 자원들 또 영입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올 시즌도 역시 닭공로를 조금 보여줄 팀이 상하이 선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늘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죠. 반면 또 마치다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 승리를 한다면은 이제 남은 경기 여파와 또 상관없이 또 이제 약간 16강 다이렉트 진출을 또 확정을 짓는 경기이기 때문에 마치다도 역시 동기부여가 있다. 빗셀고베만 이제 약간 16강 진출이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이제 기쿠치 제외하고는 역시 또 지금 풀 멤버 구성에 또 들어가 있고요. 뭐 지금 현재로 뭐 작년 골격들이 또 그대로 조금 잔존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아침 원정 일정 또 상하이 하이강도 또 2대0으로 꺾어냈어요. 그럴 정도로 상하이 선화, 상하이 원정에서도 상대 또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마치다의 활약은 상대 또 돋보이는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는 이제 상하이 선화가 수비진들 포백 라인업들이 전부 다 부상입니다. 그런 이슈들을 조금 안고 있고요. 주전 골키퍼 쉐칭아웃까지 역시 또 부상으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또 마치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마치다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지만은 실제 또 마치다는 또 직전 상하이 하이강 전에서도 상당히 또 깔끔한 승리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경기는 또 오바도 좋아요. 오바 사이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상하이 하이강의 수비 손실과 역시 공격적인 선양들은 오늘 경기 충분히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도 긍정점 역시 또 마치다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주간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해외 축구 곧바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해외 축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침 같은 경우는 조금 B조 경기들은 오늘은 약간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긴 해요. 뭐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번 또 그런 거는 조합에 조금 들고 와보시길, 조합에 조금 넣어놨다. 자, 첼시와 리즈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타이트한 일정, 요런 부분에서 약간 강점을 조금 보이는 팀이긴 하죠. 왜냐면 또 선수층들이 조금 두텁고, 뭐, 상대 또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늘 커버를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울버햄튼 원정에서 또 3대1의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리그 경기로 또 상대 또 준수하게 조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부상자들 남겨도 상대 또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이고, 리즈도 이제 노티홈 포레스트와의 또 홈 경기에서 3대1의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요렇게 약간 타이트한 일정에서는 조금 이제 리즈가 조금 불리할 여지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 약간 리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원정도 조금 부진해요. 원정 지금 12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12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 1승 4무 7패로 상당히 또 극심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뭐 예전에 또 일부 시절 때도 그렇고 역시 고질적인 원정에서의 실점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팀입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워낙 이 공격적인 상황들이 원정 실점으로 조금 이어졌던 케이스가 상당히 또 크다는 점이고 특히 또 이제 뭐 칼버트 루인이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득점이 조금 미진하고 뭐 은매차의 복귀가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칼버트 루인이 조금 하락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내용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리즈가 무엇보다 첼시 원정,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7연패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첼시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즈는 원정에서 올 시즌 1승밖에 없어요. 1승밖에 없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첼시 원정 7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첼시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래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어느 바는 또 오바가 좀 좋아 보입니다. 리즈가 또 실점이 원정에서 더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오바 사이드, 첼시 사이드에서 한번 또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에버튼과 역시 또 본머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고무적인 경기를 좀 보여줬어요. 약간 최근에 무승부도 좀 많았고 좀 잘 치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풀럼과의 또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또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또 좋은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대 또 고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비아레알에서 넘어왔던 바리가 이제 또 주포로서 조금 잘 활약을 좀 해주고 있고요. 뭐 칼버트 룬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어느덧 이제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에버튼도 상당히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고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또 본머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머스가 이제 또 물론 원정은 조금 부진합니다. 원정 내용들은 조금 미흡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올해 또 에버튼 이제 예전에 구디슨 파크였죠. 지금 이제 약간 힐리킨 스타디움으로 좀 옮겼지만은 구디스 파크 원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최근 조금 2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할 정도로 상당히 또 잘 비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특히 또 이제 본머스도 5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지금 이제 승점 확보를 잘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상승세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들이에요. 이 경기는 약간 접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두 팀들 잘 안 져요. 잘 안 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본머스가 무엇보다 또 에버튼 원정에서의 강세를 조금 이어갔다는 점에서 여기는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렌이 될 것이다. 역시 또 1&D 정도는 또 본머스 프렌의 손을 충분히 또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어느 바는 개인적으로 약간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느 바는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기 때문에 어느 바는 굳이 손을 대지 마시고 요 경기는 본머스 프렌 무승부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도 15위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또 맨유 원정에서 또 패배를 당했고, 그죠? 작년부터 이제 약간 리그 일정은 지금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달리 또 챔스 일정에서는 또 날아다니고 있는데,
약간 리그 일정에서는 무엇보다 조금 부진하다. 특히 또 뭐 직전 퇴장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약간 맨유 원정에서의 2대0의 패배는 상당히 또 뼈아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간 솔랑케나 무아니 이런 자원들의 득점이 조금 미진한 데다가 거기다 또 이제 약간 실점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또 공수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1군 멤버 10명이 빠져 있을 정도로 이 부상 여파는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과연 또 이제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또 올 시즌 홈 성적이 2승 4무 6패야. 12경기 동안 2승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또 알고 있던 손흥민이 있었을 때 그때 토트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뉴캐슬전에서 뭐 5경기 동안 역시 또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뉴캐슬전의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뉴캐슬도 지금 현재 약간 볼테마데가 13경기 동안 지금 득점이 없어요. 정말 반짝이었어, 그지? 볼테마데가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볼테마데를 좀 제외하고 나머지 공격진들이 약간 조금 원활한 폼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되지 않겠나. 근데 또 역시 부상 여파가 조금 크다는 점이고, 뭐 수비에서 약간 쉐어나 또 리브라멘트의 결정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되죠. 그러다 보니 뭐 직전 브랜드 포트와의 또 난타전 가운데 또 약간 패배를 당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요 경기는 약간 오버를 먼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팀 다 약간 수비진들이 약간 균열들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멀티 실점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여긴 약간 2.5바, 2.5바를 먼저 선택지로 조금 끌고 와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두 팀들의 부상 여파가 가볍지 않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카드가 좀 있긴 하죠. 지금 이제 볼테마데가 상당히 또 부진하다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은 카드가 조금 있는 가운데에서 또 매치고, 뭐 그런 데다가 또 뉴캐슬이 또 토트넘전에서 상대 또 강면모들, 토트넘이 유난히 또 상성 가기를 좀 잘 만드는 팀이거든. 그런 부분이라면은 여긴 또 뉴캐슬 사이드의 배당 하락도 충분히 또 납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뉴캐슬 오늘 괜찮아 보여요. 뉴캐슬. 부상 여파라 오히려 토트넘이 더 심각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뉴캐슬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지금 이제 뉴캐슬도 상황이 안 좋지만은 토트넘의 상황이 더 안 좋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뉴캐슬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와 함께 오바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스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이제 또 레스터 최근에 아시다시피 레스터 승점 삭감을 당해버렸습니다. 뭐 재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레스터 승점 위반으로 승점 6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순위가 갑자기 떨어져 버렸다. 쭉 떨어졌습니다. 21위입니다. 21위. 그럴 정도로 21위로 지금 조금 기사를 났는데 21위로 뚝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와, 지금 이제 레스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이제 3부 리그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적으로 레스터는 상당히 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습니다. 3연패의 리듬감에서 뭐 버밍엄전이나 뭐 찰턴전, 특히 또 옥스포드와의 또 홈 경기에서의 패배는 무엇보다 최근에 또 뼈아팠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레스터의 분위기는 상당히 또 처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또 이제 약간 그 사우스햄튼은 4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고무적인 내용으로 경기력의 반등세를 조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약간 레스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고 싶다. 지금 이제 레스터가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왜 레스터 사이드입니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우스햄튼이 암스트롱을 울버햄튼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갑자기 주포 암스트롱을 조금 팔아버리는 여파들은 조금 있을 수 있다. 물론 레이린이 영입이 됐어요. 레이린이 조금 영입이 되는데 페이노레트에서 뛰었던 레이린이 영입이 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암스트롱의 부재는 이건 조금 지켜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암스트롱의 부재는 상당히 또 뼈아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스햄튼이 또 레스터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로 또 레스터도 약간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하지만은 뭐 또 조던아 윤나 또 일단 뭐 다카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레스터가 잡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전력 유출은 전 상당히 또 커 보이는 내용이고요. 일단 레스터도 이제 승점 삭감이 됐던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4샘전의 강점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시점
시점이 왔다. 뭐 최근 또 홈에서는 4샘전에 2연승의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사우샘튼보다는 역시 레스터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레스터 역배, 레스터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 경기도 약간 오버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워낙 두 팀들 맞대결 자체가 난타전이 많아요. 난타전이 많고 그냥 이제 홈팀의 승리가 조금 주요 이슈였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럴 정도고 올 시즌 맞대결은 이제 사우샘튼이 약간 홈에서 3등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 전까지는 레스터가 압도적으로 조금 끌고 왔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약간 레스터 역배 프렌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옥스포드와 노리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포가 조금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범 마카마 요 친구가 상당히 지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12월에 또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조금 올랐을 정도로 상당히 또 임팩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서전트의 팀이긴 하죠. 서전트의 팀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마카마가 지금 각성 모드로서 주포로서 활약들을 상당히 또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옥스포드도 이제 23위죠. 23위로 상당히 또 떨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실제 이제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 조금 지난 시즌 잔류에 조금 성공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오늘 경기는 이제 약간 랭크셔가 조금 퇴장으로 좀 빠집니다. 직전 이제 코번트리전이었죠. 코번트리전에서 약간 퇴장을 조금 당했던 내용이고요. 그 경기를 코번트리가 못 잡았던 건 조금 말이 안 됐어요. 그죠? 조금 토마스 아산테도 있고 10명 또 옥스포드가 퇴장까지 나왔는데 0대0으로 조금 무승부를 조금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도 약간 주포가 빠지는 옥스포드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랭크셔 지금 이제 징계로 빠지고 프렐레츠도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옥스포드의 공격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이고요. 노리치도 역시 부상자들이 조금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노리치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카드가 좀 많아요. 그런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마크마의 각성 모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충분히 또 용기는 노리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또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옥스포드가 지금 이제 약간 수비적인 밸런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요 경기가 약간 반반 정도예요. 반반 정도. 그런 가운데 약간 언더를 약간 주목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노리치 승을 살짝 보고 있긴 하지만은 무승부의 가능성도 역시 또 배제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또 언더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고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헤르타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헤르타 베를린 사이드로 상당히 또 구매율이 조금 늘어나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약간 역배당도 빠지고 있고 프렌 사이드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원래 또 이제 포칼컵 같은 경우는 항상 또 2부 리그 팀이나 3부 리그 팀들이 약간 사고 아닌 사고를 조금 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헤르타 베를린도 원래 또 예전에 또 1부 리그에서 상대 또 굳건하게 조금 오랫동안 버텼었죠. 오시면 또 이제 또 2부 리그 또 6위로서 상대 또 일단 밸런스를 조금 잘 가져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프라이부르크를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약간 이 경기는 저도 약간 역배당이나 또 프렌 가능성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 실제 프라이부르크 원정 경기 안 좋아요. 시즌 내내 원정 경기는 조금 바닥을 찍고 있는 데다가 홈은 또 달라. 홈은 또 다른데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다. 올 시즌 또 리그 내에서도 원정 실점 22실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이제 조금 오버도 조금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요. 뭐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도 역시 또 뭐 최근에 또 홈 경기력이 상대 또 리그 내에서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긴 약간 헤르타 역배당이 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 프렌 또 여기는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역시 또 약간 프라이부르크는 그냥 원정은 또 다른 팀이 돼요. 아시겠죠?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준수한데 원정만 가면은 이 실점률들이 상당히 또 높아진다. 이게 약간 프라이부르크를 약간 중심으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시다면은 좀 더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버밍엄과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 브로미치는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데요. 승격할 때 조금 올라갔었어야 됐어. 그지? 올 시즌 이제 또 22로 지금 이제 강등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약간
토마스 아산테가 또 팀을 떠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조금 없다 보니 지금 현재는 약간 그런 공백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계보가 지금 현재 있긴 하지만은요. 해계보, 마자 이런 점들이 득점이 안 되고 있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제 득점력이 상당히 또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점이 또 잘 제어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균일들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7경기 동안 또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자도 지금 현재 지난 시즌 부상이 너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부상 여파로 올 시즌 경기력이 바닥을 찍고 있고 해그보도 득점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점이다. 반면에 또 버밍엄은 달라요. 버밍엄은 지금 이제 백승호가 또 뛰고 있죠. 우리 또 백승호가 또 버밍엄 시티에서 조금 좋은 활약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 라인업들이 잘 돌아갑니다. 지금 들어 상당히 또 좋은 폼들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이제 약간 두쿠시, 백승호, 스탠스필드 이런 자들의 3박자가 고르게 지금 돌아가면서 득점력들이 고르게 지금 퍼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 시즌 홈 성적이 지금 현재로 8승 6무 1패야. 15경기 동안 1패밖에 없어. 그럴 정도로 홈에서 극강의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버밍엄 시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버밍엄은 지금 이제 분위기도 좋고 또 6경기 무패행제를 달리고 있고 뭐 상대 또 12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 가운데 또 웨스트 브로미치가 지금 이제 분위기도 상당히 또 터져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겠죠. 웨스트 브로미치 버밍엄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버밍엄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또 웨스트 브로미치가 원정 성적이 3승 1무 12패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취약한 내용들 18경기 동안 16경기 동안 지금 3승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셨을 때는 역시 또 용인은 버밍엄 선을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은 약간 조금 어느 반은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그때 조금 달랐기 때문에 특히 약간 또 웨스트 브로미치가 득점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어느 바로의 접근 포인트가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강세, 원정 약세, 상대전의 강세 역시 또 버밍엄 사이드로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나폴리와 코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나폴리도 또 홈 강세가 있는 팀이죠. 근데 코모의 반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어느덧 또 리그 경기에서도 조금 최근에 또 아탈란타전에 또 무승부를 또 연출을 했고요. 지금 이제 6위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피오렌티나를 또 발라버리고 또 올라왔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또 나폴리도 지금 현재로 약간 챔스 일정 후유증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부상 여파가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경이 이제 나폴리 정배당은 딱히 소리 가지는 않습니다. 뭐 시즌 맞대기 같은 나폴리 홈에서 또 0등의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오시는 맞대결도 0등의 무승부가 또 한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제일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렘이 될 거야. 역시 또 코모 프렘. 뭐 배당은 좀 작긴 하지만은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코모는 또 두비카스가 오늘 경기 약간 정상적으로 나올지 컵대회이긴 하지만은 컵대회 욕심도 좀 가져도 되는 입장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 뭐 두비카스나 이런 전들 조금 가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또 경기력들을 조금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요 경기는 약간 프렌 사이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또 언더를 약간 주목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이제 약간 두 팀 다 뭐 맞대결이 또 0대 0이기도 했지만은 또 나폴리도 또 수비 밸런스를 또 홈에서 또 나쁘지 않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또 안정적인 팀이라 가지고 여긴 약간 조금 저는 저득점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고 약간 무승부나 또 역배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잘 끌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랭과 2점 언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웨스트햄과 또 맨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맨유 만만치가 않죠. 드디어 또 마이클 캐릭 체제에서 지금 이제 부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맨시티도 잡아냈고 아스날 원정에서도 심지어 승리를 거뒀어.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뭐 풀럼 또 잡아내고 토트넘도 잡아내면서 최근에 또 파죽의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 역시 감독이 바뀌니까 역시 또 아모림은 또 아니었구나. 마이클 캐릭이 역시 맨유 출신이 맞는 게 맞구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뭐 캐릭 감독 체제에서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누구나 보는 맨유일 수 있어요. 누구나 보는 맨유일 수 있고, 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맨유의 상승세 또, 웨스트햄의 또, 뭐, 최근에 또 흐름들이 조금 좋지 못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 조금 고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오늘 한 차례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맨유를 또 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계시겠지만은, 실제 약간 웨스트햄전에서 고전을 해요. 무엇보다 이제 또 런던 스타디움, 웨스트햄이 또 런던 스타디움이지, 그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런던 스타디움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달리 또 이 웨스트햄전에서의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저도 맨유를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차례만 약간 조금 지켜보고 다음 때 한번 맨유를 조금 좋은 매치업 있을 때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이런 상성 관계를 조금 타는 팀들이 있단 말이야. 무엇보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나름의 또 상성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죠. 매치업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달리 또 웨스트햄한테 조금 내용적으로 좀 좋지 못했다는 점들은 한번 또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또 웨스트햄이 지금 현재로 어떻게 이제 카스테노스를 또 영입을 했죠. 라치오에서 또 카스테노스를 또 영입을 했고 뭐 보웬과 또 카스테노스 조합이라면은 상당히 또 공격 전개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인은 저는 약간 오바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바가 개똥배당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식의 결과든지 오바는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그런 내용에서 두 팀들의 난타전을 먼저 조금 주목을 하시면은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맨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햄도 변화를 안고 왔죠. 이제 카스테야노스를 또 영입을 했다는 점도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카스테야노스가 물론 이제 또 라치오에서는 조금 부진했었어요. 부진했지만은 예전에 또 지로나의 또 황금기 짧았지만 한 2년 정도의 황금기를 카스테야노스가 또 이끌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내용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에서 여기는 약간 오바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맨유 좋아 보일 때는 맨유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제는 우리가 또 물을 먹었습니다. 정말 최근에 또 흐름이 되게 좋아가지고 야, 이 흐름을 조금 탈 수 있겠다. 한번 또 이 기세를 밀어붙여 봐야지. 이런 욕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욕심들이 조금 과했나요? 어제 약간 조금 뭔가 경기가 뜻하지 않게 조금 흘러갔던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고배당까지 깔끔하게 조금 먹어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인드를 조금 낮추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또 경기들이 좋습니다. 좋은 경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선택지를 잘 끌고 가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해추까지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가자!